네, 안녕하세요. 독고다이 로입니다. 오늘은 추석인데 여러분들 뭐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베트남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빨리 좀 이건 전해드려야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요. 아, 오늘 아까 아침이죠? 오늘 아침이 아니네요. 어저께군요. 어저께 이제 최초 이제 예외 입국자들이 베트남 공항에 호치민 떤선역 공항에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눈탱이들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게 좀 문제예요. 현재 뭐 거기에서 한국에서 이제 모든 뭐 금액과 그 와가지고 이제 격리 과정 중에 겪는 소요되는 비용까지 다 픽스를 지고 이렇게 베트남에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상황들이 다 반전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서 베트남에 왔을 때 격리 비용이 검역 비용은 100불. 그리고 하루 1박, 그러니까 1박에 호텔부터 이제 격리 시설, 호텔에 이제 들어간 금액이 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한 150만 동 베트남 동으로요. 그 정도로 이제 픽스가 딱 돼 있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슬슬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갑자기 직원들이 그 호텔들에 대한 금액이 그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최근 따라 호텔 장사가 안 되니까 너나 나나 우리 격리 시설로 우리도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넥션이 발생하는 거죠. 항공사들과 정부기관의 이런 커넥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들이 막 수시로 막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외국인 호구로 보는 건지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금액의 방들이 구할 수가 없으니 금액을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올려요. 그럼 한 175만 동. 뭐 그 정도 이제 거의 한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 뭐 커미션 먹으려고 했든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격리기간 그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4인 1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격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고 1인 1실, 더구나 그 방 4개짜리 혼자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방 하나에 500만 동, 25만 원이에요. 하루에 25만 원. 14일 격리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왜 갑자기 바뀌느냐.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 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별먹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뭐 이렇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금 남아도는 게 지금 호텔이고 지금 상황들이 이런데 진짜 이거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아마 이제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10시간 이상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계속 뭐 옥신각신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오고 가고 끝내는 어쩔 수 없이 가게는 됐다고 하시는데 금액에 대해서 예산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2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갈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비에젯 에어라인 베트남 항공사죠. 저가 항공사인데 걔네들이 이제 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는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씩 불거지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보겠다. 백방으로 알아보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방법들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의외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돈 받아먹기 힘들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얘기를 베트남 언론 기사에서도 이건 베트남 비에젯 항공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까지도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나도 솔직히 좀 의아했죠. 이거는 솔직히 기사로 나온 어떤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그 비에젯 항공이 대놓고 이제 그동안 손님 없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바짝 돈이라도 벌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호텔하고 정부기관하고 커넥션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든가 이런 걸로 아예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추석에 뭐 나름대로 떡값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아무리 이거 생각을 해봐도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튼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교민들이 직접 가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이거 격리시설에 들어간 것까지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베트남 정부에 나서봤자 개인으로 아무리 말해봤자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씨알도 안 먹히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거의 공산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의견과 이런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개인은 개인이에요. 무조건 나라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을 나쁘게 이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블랙머니들을 만드는 게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도대체 한국에, 아니, 베트남 여기 대사관도 있고, 베트남 주한 대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도대체 뭘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교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SNS를 통해가지고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러니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아마 피드백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응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 대응을 누가 하느냐? 베트남 있는 주한 대사가 나가가지고 뭐 케어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술 먹고 있는지 뭐 했는지. 내가 또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흥분했는데,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마음을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좋게 유하게 생각하자 이랬는데, 이거 하루 걸러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차라리 귀를 막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막 접하게 돼요. 아는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직원들, 그리고 하다못해 그 한국의 그 소셜 커뮤니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제보들, 저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상에 남기고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은 한국 정부나 국민청원이나 이런 거에서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 사업가들이 이 동남아 와가지고 이게 피해보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돈 많은 기업들은 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 시국에 일반 개인한테는 돈 10,000원이 되게 소중할 때예요. 그런데 정말 75,000원 하던 게 갑자기 250,000원 또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 그걸 누가 받아줘요? 사실 저는 공항에는 없었지만 공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기사와 그리고 제보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그 공항에서 10시간 이상 거기서 신랑이 버리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오고 불안감 속에서 그냥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저 농담처럼 말하는 이게 나라냐? 정말 이건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그냥 물건 없으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마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요런 마인드? 이거를 국가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용해야 될까요? 더구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넘어갈까요? 감히 생각해서 며칠 이내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거리나 어떤 한국에서도 어떤 기사 보도가 안 나올 당시, 저는 굉장히 정말 한국 정부에 너무 많이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런 것들은 작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저는 노력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제발 좀 봐주세요. 꼭 베트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동남아들도 이런 일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오늘 좀 말이 좀 길고 좀 격앙됐습니다. 오늘은 이건 중요한 소식이다 보니까 편집 없이 그대로 좀 올리는 쪽으로 하면서 영상을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추석 되시고요. 적어도 베트남에 연고가 있거나 이렇게 오셔야 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필히 제가 했던 말 아주 조금이라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독고다일로였습니다.